공수처 이거 아주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게 그 문재인이나 여당은 이게 공수처에 목숨 걸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회 앞에 와가지고 공수처법 만들려고 또 이게 데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녁에. 근데 저는 공수처법을 딱 세 가지로 이름 붙이면 돼요. 공수처는 자 첫째 조국 구하기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수처는 이제 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 야 우리한테 가져와. 이게 우선적 권한권이에요. 공수처는 이게 그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보내라고 하면 검찰이 보내야 돼요. 그럼 이게 그 지금 공수처가 만약에 법이 통과됐다. 그럼 이게 그 검찰에다가 조국 사건 우리한테 넘겨. 이러면 이게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1번이 조국 구하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요. 문재인 정권 보호법이다. 문재인 정권 보호법이다. 왜냐면 이게 문재인도 2년 뒤에 퇴임하죠. 그렇죠. 뭐 탄핵이나 하야당하면 빨리 퇴임하겠지만, 그럼 이게 문재인도 당연히 워낙 한 짓이 있으니, 그렇지. 검찰이 칼날을 못 피해 가잖아. 그렇죠. 근데 공수처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사람 민변 애들로 다 채워나면 보호되겠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가 문재인 정권 보호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는 정적 탄압법이다. 왜냐면 이게 자기들 사람으로 공수처 다 임명하면 한국당이고 야당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잡아요. 정적 탄압법.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국 구하기법.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보호법. 그 다음에 정적 탄압법. 이게 공수처법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공수처법으로 언론인도 이렇게 뭡니까 구속하고 조사하고 이럴 수 있나요? 공수처가? 언론도 이게 그 공범이 되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검찰하고 언론 이번에 KBS 이야기했잖아요. 유심히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공범이 되면 언론은 저기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공범이니까. 그럼 언론을 이 말하자면 꼼짝 못하게 장악할 수도 있네요. 예를 들어 언론사 사주, 예를 들어 뭐 그게 조선일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저 비리 좀 조사해라. 그리고 그걸 기소하고 수사할 수 있는 게 공수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론인도 공범이 됐을 때 언론인 자체만 가지고 뭐 처벌한 거 아니지만 고의직하고 공범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검사를 수사하는데 검사가 언론하고 유착이 내가 피해 사실 공표했다. 그럼 이게 언론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다 되고요. 언론도 장악할 수 있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국당에서는 저도 이제 황 대표님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게 네이밍을 잘해야 돼. 이름을. 그래서 저는 이 공수처법은 독일의 게슈타포 있잖아요. 비밀경찰. 게슈타포법이네 이게. 그렇죠. 독일의 그 나치 시대 악명 높았던 비밀경찰. 게슈타포 이거하고 똑같다. 이런 게 법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이밍을 해가지고 이게 공수처 투쟁을 해야 되고요. 실제 외국 예를 찾아보면요. 실제 이게 비슷한 거는 전 세계 한 두세 나라. 대표적으로 이게 홍콩 가면요. 염정공서라고 있어요. 청렴, 염정공서, 청렴한 걸 뭐 하는, 요게 공수처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가면 탐호조사국, 우리 탐관오리 할 때, 탐호조사국, 요 정도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게 어느 나라도 비슷한 게 없어. 아니, 북한은 없을까? 북한은 뭐, 워낙 법치가 아니니까. 고위부.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이 국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물었더니 비슷한 거 했더니 이름을 못해. 이 두 나라의 두 기관 정도인데 생각이 안 나는지 거의 유례가 없고요. 따라서 저는 무엇보다 공수의 가장 큰 문제는 헌법에 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헌법 16조에 보면 영장은 검사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영장은. 그래서 이게 경찰은 영장 청구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 놓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우리가 말하는 검찰이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특별수사기관에. 그렇지. 그럼 이게 영장 청구를 지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게 기소권하고 뭐 영장 청구를 다 줘버리면 수사권을 이게 헌법에 반하는 이런 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세 가지 아까 법도 이야기했지만 또 법리적으로 봐도 헌법에도 반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 자유민주 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이게 제도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막을 수는 있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인데요. 일단 이게 여당이요. 또 이게 말도 안 되는 국회법 어기가지고 10월 29일부터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법사위에 90일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사개특위를 거쳤다 하더라도 사개특위하고 법사위는 전혀 다르잖아요. 인적 구성 다르고 역할이 달라요. 그럼 이게 법사위에서 90일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내년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사개특위하고 법사위하고 관할이 똑같으니까 10월 29일부터 무조건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 과반수예요.
그게 어렵죠. 옛날에 이게 패스트 트랙 태울 때는 60%죠. 예, 근데 이거 60%. 단순 과반수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저 정의당하고 저 민주평화당하고 이렇게 하면 과반수 넘잖아요. 훨씬 넘잖아요. 근데 제가 한테 믿는 거는 두 개인데요. 네. 첫째는 이게 정의당이요. 원래는 이게 선거법 연동형 비례부터 바꾼 다음에 공수하자고 딱 합의서 썼잖아요. 근데 요걸 먼저 통과시켜주면 민주당 얘들 믿을 수 있을까? 근데 뒤로 물밑 합의 정의당하는 이중대 아니에요. 그리고 공수처로 이렇게 하자고 이건 몰라요. 이게 단순 과반수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정의당은 저는 이중대를 안 보고요. 본부중대로 봐요. 본부중대 어리게 돌격대 본부중대 때문에 정의당은 못 믿어요. 근데 혹시라도 바른당 있잖아요. 바른미래당. 예. 바른미래당은 이탈자는 많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겠죠. 어차피 이게 당이 두 쪽은 나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손학규나 이 보더라도 자기들 안 하고는 좀 틀리고 권한의 안도 있고, 안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 바른미래당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거. 그 다음에 대한연대나 민평당이 있잖아요. 예. 이런 식의 어떻게든 이게 저는 포스를 해서 막고요. 만약에 그래도 못 막는다. 그러면 저는 이게 목숨 걸고 육탄 저지해야 돼요. 이게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요. 공수처 검사는 9년간 합니다. 그럼 이게 9년 하면 민배 출신이 꽉 찹니다. 거의 51%. 왜냐면 이게 검사는 50% 못 넘게 법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민변이 50% 넘게 장악하죠? 그럼 이게 임기가 9년이에요. 공수처 검사는 3년씩 3번 하거든요. 그럼 이게 정권 교체되더라도 공수검사 때문에 정권이 일을 못해. 현 정권 실세도도 수사할 거고, 또 이게 전 정권은 보호할 거고, 따라서 이게 공수처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회의원을 통해서 못 막으면 몸을 던져서 육탄 방어로. 지난번에 패스트 트랙도요. 육탄 방어라도 한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못 막았잖아요. 그때보다 이게 100배의 각오로. 이번엔 정말 목숨 걸고. 그때는 첫 출발이지만 이번에는 이게 통과되면 끝나잖아요. 이거 못 막으면 이게 국회의원 자격 없는. 쟤네들은요. 그때도 기가 막히게 통과시켰는데 이번에는 육탄 방어가 나올 것이다. 더 심하게 반발할 것이다. 이걸 다 상정하고 더 기발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꼼수로 통과시키려고 할 텐데 이번에는 못 막으면 끝인데. 네, 그렇죠. 예? 패스트 트랙은 그래도 한 번에 마지막 찬스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끝이에요. 이번에 못 막으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게 걱정되는데요. 좀. 근데 이제 한국당이나 의원들이 이게 상당히 좀 주눅이 쫄아 있어요. 어제 금요일 네. 검찰에서 네. 국회 방송을 압수해 버렸어요. 국회 방송을 패스트 트랙인데 그때 고발됐잖아 선진화법으로. 근데 그때 아무도 안 갔죠. 네. 황교안 대표 혼자 가가지고 내 목부터 쳐라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의원들을 강제로 체포할 수는 없죠. 네. 지금 회기 중이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 국회 방송을 압수해서 그 증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싸우고 그때 몸싸움. CCTV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 이걸 가지고 검찰에서는 이게 그냥 기소해버릴 것 같아. 그럼 이게 공을 법원한테 넘겨버리는 거야. 공을 법원한테. 왜냐면 이게 정경심이처럼 소환 안 하고도 기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우리는 원칙대로 했고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없으니까 체포영장. 우리는 이게 증거 충분해서 법원 넘겼다. 공을 넘겨버리는 이게 예상됩니다. 그럼 이게 문제는 법원이 이게 검찰보다 더 좌파입니다. 그럼요. 왜냐면 이게 김명수. 그렇죠. 김명수 되면서 대법관이 6명이 됐잖아. 완전 싸그리 그냥. 그래서 이게 벌금이 500만 원만 넣으면 피선거권이 없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아주 10년 가까이. 그럼 이게 참 큰 문제 되는 게 정말 이게 법원에서 벌금 500 이상 때리면 피선거권이 없으니까 의원들이 주눅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그게 겁이 나가지고 혹시나 공수력이 육탄 돌격을 못 막으면 정말 이게 문제되고요. 따라서 이 의원들은 의원직을 던질 각오로 어떻게든 이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패스트 트랙 절대 육탄 공격 아니라 목숨 걸고 막으라고 우리들이 입 아프게 방송에서 얘기하고요. 자기네들도 무조건 막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방법 어떻냐고요. 이제 법률가시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다른 데하고 협조 이게다가 또 잡음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를 다 던지는 거야. 지금 총선까지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미리 다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의결 정족수가 안 되잖아요. 한국당이 의원이 11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단순 과반수기 때문에 과반 출석에 한국당 다 던져도 얘네가 싹 나오면은 의원직 던지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요. 근데 이게 막지도 않고 바로 통과시키죠. 아무도 이게 저지 안 하니.
그래서 저는 이게 그 6탄 돌격으로 아니 저기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저 뭐야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다 하면은 다 하면 이게 숫자를 좀 해봐야 되지만 그렇게 바른미래당은 두 쪽이 나 있잖아요. 나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공수처가 이게 난 불안한데 이게 또 통과될 것 같은 저도 이게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근데 이게 통과돼 버리면 정권 교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이가 처장 임명하게 돼 있어요. 처장은 어떻게 되냐면 7명이 하거든요. 근데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여당이 2명 추천해. 그럼 이게 4명이죠. 7명 중에. 그다음에 야당 2명 중에도 1명은 또 사쿠라 야당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이게 한국당이 추천한 사람 1명밖에 없는 거예요. 변협 회장도 지금 상당히 좌파거든요. 변협도. 그럼 이게 6대1이에요. 그럼 이게 압도적으로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5분의 4 동의받아도 6명, 7명 중에 6명이니까. 그럼 이게 공수처장은 입맛에 맞게 하고, 그 다음에 검사들 다 민변으로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요건이 조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해야 되는데, 조사라는 게 세월호 조사, 뭐 과거사 조사, 전부 이게 민변 변호사밖에 요건이 안 돼요. 우리 우파 쪽에는 요건이 안 돼. 그렇다 보면 이게 결국 완전히 좌파가 장악한 공수처인데, 그게 9년을 간다. 그러면 이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권 시절 공수처가 자꾸 잡아서 수사하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뭐 6탄으로 막는 그 방법밖에 없다. 현재 이렇게 보입니다. 6탄으로 막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목숨 걸고. 의원직 사퇴도 안 되고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예. 야 이거 큰일 나네. 정말 이게 암울한 상황이죠. 6탄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저쪽 애들이 그 별 희한한 방법을 쓸 텐데. 근데 저번에 패스트트랙 할 때는 뭐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이게 뭐 누워서 스크럼 짜고 막 외치고 구했잖아요. 이 정도가 안 되고요. 진짜 아까 드린 이게 목숨을 버린다는 각오로 목숨을 뭐 그 정도로 이게 막으면은 어떻게 통과시키면 안 되니까 그 외에는 이게 방법이 안 보입니다. 다른 그쪽에서는 다른 작전을 안 세우겠냐고요. 저쪽에서 아유 그 어떤 사람들인데요. 아유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뭐 안 되니까 아유 6탄 방어하니까 우리 뭐 그냥 뭐 밀리고 그냥 그 말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저는 차선책이요. 차선책이 이번에 문재인이가 조국 저는 헤맸다 보거든요. 조국이가 사표낸 게 아니에요. 문재인이가 의리가 없어요. 저는 문재인이가 날짜 3개 주가지고 조국 사퇴시켰잖아요. 여론 때문에. 그럼 이게 저희 자유파가 그때 10월 3일날, 9일날 광화문에 몇백만 엄청나게 왔잖아요. 이런 자유파가 국회를 이렇게 뺑 둘러싸가지고 아예 민주당 의원들은 얼씬도 못해 국회. 국회를 이렇게 한 100만 명이 국회를 둘러싸버리면 국회는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런 식의 자유우파 국민이 총궐기해서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강렬하면 탄핵으로 자꾸 이 구호가 너무 약해. 문재인 탄핵 하야 이렇게 외치면서 국회를 완전히 점령해야만 막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자유한국당 오연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자유우파 국민이 총궐기해서 막아야 된다. 이 말씀을 이게 꼭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회 점령해야 막을 수 있다. 자유우파 총궐기로 광화문처럼 이게 한 몇백만 명이 국회 둘러싸면 어떻게 겁이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갈 수는 있겠어요? 근데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맨날 며칠 언제 할 줄 알고 나 그 날짜에 한다고 그러면 100만 명이 싼다고 그래. 아 힘으로 막는다고 해도 그렇게 세를 보여주면 되겠잖아 국민이. 쟤네들이 어떤 사람인데 아유 뭐 그러니까 개천절 날 그 어마어마하게 강하면 다 덮었는데도 청와대나 더불당 살짝만 겁먹는 척하지 그냥 다 밀어붙이잖아요. 100만이 아니라 그때 얼마나 나왔는데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는데도 눈 하나 까짝 하는데 이 방법을 쓰지 않을까요? 또 이제 한국당 등 뭐 우리 우파 정당에서 아까 6탄 방어를 한대잖아요. 그러면 경위들이나 이 경찰들에서 싹 실어가고 왜냐면 국회 절차 방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뭐 실어가고 거기서 싸우고 그래서 결국 또 통과시키지 않을까요? 아니면 또 그러니까. 밤에 몰래 모여가지고 딴 데서 통과하면 안 되죠. 그렇죠. 국회 안에서만 해야죠. 그렇죠. 자기네 당사에서만 안 되는 그건 안 되고 국회 안에서 해야 되는데 밤에 몰래 기습으로 하나 둘씩 이렇게 지하실로 이렇게 모여가지고선 밤 새벽 3시 4시에 그냥 남 잘 때 싹 올라가서 다다당 두두두 끝 이렇게 그러니까. 해볼 수 있잖아요. 법원이 제가 전문가지만 정치는 박사님이 저보다 훨씬 전문가니까 예측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좀 순진한 생각인지 몰라도 이번에 그 조국이 자른 것도 문재인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죠.
오늘 이게 어제 그 갤럽 있잖아요. 네. 갤럽 농구는 이게 39%. 갤럽이라는 의용기관에서 30%는 갤럽. 역대 최고죠. 역대 최고죠. 39%. 역대 최하. 예. 근데 이런 민심이 급전직하니까 조국이를 읍참마속행가 아니겠습니까? 읍참조국. 예. 문재인이가 조국을 뭐 자르고 싶지 않겠어요? 지지율이 급락하고 총선에 전멸할 것 같으니까 막 다른 의원들이 야단 나니까. 그래서 이게 조국 자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조국 자르는 것만큼 자유우파가 공처 반대를 그렇게 외치면 국민이 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 외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맡겨서는 어렵다. 자유우파 국민이 총궐기에서 공천을 막아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이제 광화문이 아니라 네, 국회로. 국회 여의도를 봉쇄해서 예. 여의도에서 맨날 며칠을 거기서 100만 명이 모여서 공수처 결사반대 예. 국민이 가만 안 두겠다 하면 의원들이 겁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청와대도 겁을 먹고. 그렇습니다. 우리 홍콩에서도 그 무슨 법입니까? 그저 송환 금지. 예. 금지법. 예. 공수처법에 대하면 그건 피해미법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이런 거에 결산되면 홍콩 주민들이 그렇게 난리 나는데 우리도 그 정도 난리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 그 사기 탄핵할 때요. 네. 저는 이제 뭐 유승민 같은 사람들 자꾸 이게 황교안 대표 만난다는데 그 만나면 안 돼요. 그 유승민은 영입해가지고 이게 소탐 대실이고 네. 그때 그 좌파들이 촛불 들고 국회를 에워싸버렸잖아요. 그때 표결할 때 네. 이게 그 촛불에 놀래가지고 쫄아가지고 배신 때리면서 이게 그 사기 탄핵에 동의한 국회는 얼마입니까? 네. 국회의원들 중에 의외로 겁 많은 사람 많아요. 이런 식의 자유파가 이제는 이게 국회를 에워싸서 그럼 이게 국민이 겁이 나서 공수처법을 찬성 못하게 특히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회주의자들 많잖아요. 네. 그 바른미래당만 이게 이틀 시기버리면 결국에 정의당하고 민주당과는 안 되고요. 또 이게 중요한 게 민주당에도 배신표가 좀 나올 것 같아. 대표적으로 금태섭. 이런 게 검사 출신들은 영원히 이게 조직을 먼저 생각하거든. 검찰. 그럼 이게 검찰은 공수 싫어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금태섭이나 반란표 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뭐 바른미래당 기회주의자들, 우리 자유파가 에워싸면 국민이 겁이 나서 그렇게 막는 그게 현실이 아닌가 보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아유, 저는 그래도 무슨 뭔가 막을 방법이 있나 했더니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국민이 막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이걸 통과시키면 아주 사글이 아주 여당과 청와대 박살낼 줄 알라는 그 메시지를 화끈하게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지? 한국당 믿고 어떻게 육탕방어 해줄래나 만에 하나 뚫리면 끝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만 믿고 저희는 이게 그 방법밖에 없다. 이래 보이는 거예요. 네.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여튼 이게 언제 통과시킬지 모르겠어요. 10월 28일 얘기도 나오고 29일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래요. 예. 얘네들이 막 디데이를 막 잡은 것 같은데 뭐 날짜 3개 주고 조국 나가라고 그랬듯이 이것도 날짜 3개 주고 야, 이거 기습적으로 새벽에 통과시키자 이거 했을지 모르니까 몇 날 며칠을 우리가 100만 명이 국회 앞에서 통과시키면 니네 아주 각오를 갈 줄 알아 골로 갈 줄 알아 이걸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쾌한 분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민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우리 보수파 유튜브한테도 저희 구독 눌러주세요. 이 탄압 무지하게 받고 있거든요. 구독을 눌러서 50만, 이봉규 TV 50만 명 됐네? 그럼 그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이 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네들이 탄압을 못 하는데 지금 뭐 10개 올리면 10개 다 노란다. 아이고 뭐 그러면 돈은 뭐 안 벌어도 좋은데 방송을 계속해야 되면 탄압을 받아 이 유튜브를 폐지시킬 수 있어요. 이봉규 유튜브를요. 여러분들이 모아주시면 구독을 돈을 모아달라는 게 구독을 모아주시면 폐지를 못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총선이 오고 총선 때 화끈하게 심판하면 다시 살아나니까요. 힘을 모아주십시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